예, 다음은 프로디스의 샘플링 메뉴인데요. 샘플링 메뉴는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이전에 샘플링 기초 이론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샘플링 기초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제를 가지고 모니터링 유닛 샘플링 MUS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감사 기준에서도 뭐 여러 부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랜덤 샘플링이 아니라 모니터리 유닛 샘플링, 실제로 이 금액 단위 추출 방법을 많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니터리 유닛 샘플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리 유닛 샘플링은 글자 그대로 금액 단위 추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액 단위 추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정 잔액에 존재할 수 있는 왜곡된 금액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표현상으로 좀 어려운데 다른 표현으로는 화폐 단위 표본 추출 또는 확률 비례 크기 표본 추출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었고 감사인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샘플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MUS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가 적절한 샘플 규모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샘플을 선정하고 감사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하고 모집단에 대해서 투사해서 이 모집단이 어떠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적절한 샘플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MUS는 이 변수 샘플링에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속성 샘플링 기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속성 샘플링이라면은 영어로 attribute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종종 내부 통제, 그 통계 테스트에 사용되는데 각 표본 항목을 예외, exception 또는 exception 아닌, 예외가 아닌 이 두 분류 중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할 때 가장 적합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금액이 만약에 관심이 되면은 이러한 예외의 정도가 다양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5,000달러의 잔액은 뭐 50달러 또는 500달러 또는 심지어 5,000달러까지 과대 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출채권 5,000달러가 있는데 이게 잔액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4,950이다. 그럼 이제 차이가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 4,500이다. 그럼 차이가 500이 되겠고 꽝이다. 그럼 심지어 이렇게 5,000달러 전체가 다 과대 표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더 큰 왜곡 표시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감사인은 그런 왜곡 표시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런 어떤 위험이 더 큰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곡 표시의 정도나 비율을 이 화폐 금액으로 환산해서 왜곡 표시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MUS는 이 속성 샘플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 테스트를 위한 통계적 샘플 규모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샘플 규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보통 AICP에서 발간한 그 샘플 규모표를 사용하는데요. 이 프로딧이나 여러 감사 소프트웨어는 그런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변수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구해줄 수 있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절한 샘플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야 될 변수값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집단의 화폐 금액입니다. 뭐 population 달러 밸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집단의 화폐 금액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계정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말합니다. 허용 왜곡 표시는 tolerable misstatement라고 하는데요.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왜곡 표시이지만 그 합계는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고 발견되지 않은 왜곡 표시 가능에 대한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샘플을 설계할 때 결정하는 최대 왜곡 표시 수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허용 왜곡 표시는 우리 감사인들이
보통 중요성을 이제 사전에 정하고 들어가는데요. 이 중요성보다 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중요성보다 크면은 그 허용 왜곡 표시하면 내가 당연히 리젝트 할 거니까 적어도 중요성과 같거나 작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허용 왜곡 표시와 중요성의 결정은 감사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프로디시라든지 뭐 다른 뭐 감사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용 왜곡 표시와 중요성 자체를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전에 먼저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 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실제 입력값은 허용 오차이기 때문에 이는 허용 왜곡 표시 나누기 모집단 화폐 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는 대개 화폐로 표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폐로 이 톨러러블 레이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향이 있고요. 톨러러블 레이트와 샘플 규모 사이에는 역관계가 있습니다. 프로디스에서는 이 허용 왜곡 표시를 톨러러블 에러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톨러러블 미스스테이트먼트나 톨러러블 에러나 거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예상 오차율인데요. 예상 오차율은 expected population exception rate라고 표현하는데요. 요거는 모집단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차율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인이 예상 오차율을 한 2%로 하고 기록된 모집단 금액이 한 10만 달러라고 한다면은 요 예상 오차율이라는 의미는 요 10만 달러 곱하기 2%니까 대략 모집단이 2,000달러만큼은 왜곡 표시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상 오차는 직접 화폐 단위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결국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 오차율은 샘플 규모와 직접 관련이 되고요. 허용 오차보다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허용 오차, 뭐 예를 들어서 중요성이 5%라고 하면은 허용 왜곡 표시, 톨러러블 에러, 요거는 당연히 중요성보다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라고 한다면 예상 오차는 그 3%의 한 10분의 1, 10%인 0.3%, 이와 같이 굉장히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작아야 하고요. 예상 오차율이 허용 오차에 접근하면 표본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허용 오차율이 예를 들어서 3%인데 예상 오차율이 3%다. 그럼 당연히 이제 표본 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상 오차율을 결정한 것도 결국 감사인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걸 프로디스에서 자동적으로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인은 사전 감사 결과, 뭐 예를 들어서 중간 감사 결과라든지 최근 고객 인력의 변화 또는 왜곡 표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기타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오차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은 뭐 0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오차의 마진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완전히 100% 예상 오차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말 에러가 없다, 100%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0이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그 통계적인 룸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작은 오차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10%, 허용 오차의 한 10%, 그러니까 3%라면은 허용 오차가 3%라면은 예상 오차율은 한 0.3%,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간 작은 예상 오차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프로디스에서는 이 예상 오차율을 expected error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변수인데요. 네 번째 변수는 이 acceptable risk of incorrect acceptance에서 ARIA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반대적인 의미로 이제 설명한다면 신뢰도, confidence leve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RIA는 모집단의 실제 왜곡 표시가 허용 왜곡 표시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이 중요하게 왜곡 표시된 것이 아니라고 잘못 결론 내리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최대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아리아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컴피던스 레벨 내가 뭐 95%의 신뢰성을 가지고 한다, 또는 99%의 신뢰성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아리아 같은 경우는 거꾸로 아까 신뢰도가 95%라면 아리아는 5%. 그 다음에
신뢰도가 예를 들어서 99%라면은 아리아는 1%. 그래서 아리아는 신뢰도에 이제 반대니까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그 정확한 값은 전반적인 허용 가능한 감사 위험 또는 통제 테스트 및 기타 입증 감사, 뭐 분석적 검사조차 이런 결과를 포함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아리아를 결정하려면 감사인의 유의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프로딧이 이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딧이나 기타 뭐 ACL, 아이디어 다 모두 이 자체를 자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감사인이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전에 결정된 그 변수 값을 입력하는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딧에서는 이 아리아를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관계, 역관계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리아를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95%라면 95를 입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회원분들이, 우리 감사인분들이 제일 이제 입증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샘플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당연히 샘플 규모가 원하는 것보다 큰 경우에는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고 샘플 테스트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샘플 규모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이거를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와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샘플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럼 그 변수가 결국 그 샘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허용 왜곡 표시를 증가를 시키면은 실제로 이게 허용 왜곡 표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요성을 증가시킨다면은 중요성 예를 들어서 5%다. 거기는 만약에 중요성 10%다. 난 10%뭐 어느 정도 틀려도 내가 커버하겠다. 그럼 당연히 샘플 규모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거는 아리아를 증가시키기. 아리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컨피던스 레벨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즉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아리아를 5%에서 10%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신뢰도를 95%에서 90%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내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신뢰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샘플 규모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예상 오차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변동시킬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은 첫 번째인 허용 왜곡 표시를 증가시키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게 허용 왜곡 표시를 증가시키는 것도 다른 계정에 할당된 허용 왜곡 표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이 뭐 1부터 뭐 10개까지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중에 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내가 허용 왜곡 표시를 증가시킨다면 전체 중요성, 예를 들어서 전체 중요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5%라고 했는데 요 계정에 대해서는 내가 뭐 4%를 했고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2%라면 두 개 더하면 4 플러스 2니까 전체 중요성인 5%를 초과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허용 왜곡 표시를 증가시킬 때는 다른 것들과 같이 합산해서 전체 중요성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런 거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잘 고려할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IFRS가 이거에 대한 초안을 이제 냈긴 했는데 이게 어떤 정량적인 계량적인 지표로 중요성을 스탠다드로 낸 것이 아니라 아주 이론적인 것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량적인 포인트, 계량적인 어떤 숫자로 딱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IFRS가. 그래서 대부분 이 중요성은 펌 차원으로, 회계법인 차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계정 과목 내에서 어떤 변동의 어떤 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아주 심하게 뭐 내 샘플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이거를 뭐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 같은 경우는 신뢰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2단계에서 내가 사실 95%에서 90% 낮추겠다. 이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낮추냐? 어차피 이 위에 있는 허용 왜곡 표시는 주어진 중요성 내에서 약간의 그 할당 이슈죠. 할당 이슈니까 그나마 내 룸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가 갑자기 신뢰 수준을 당신이 갑자기 신뢰 수준을 95%에서 90%를 떨어뜨린 무슨 근거로 떨어뜨리냐? 95%에서 90%로 무슨 근거로 떨어뜨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좀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예상 오차율은 모집단의 오차율에 대한 감사인의 최선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결과값인 샘플 규모에 다시 루프로 돌아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상 오차율 자체가 이것도 결국은 굉장히 변동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허용 왜곡 표시를 변경할 수가 없으면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계산된 표본 크기로 감사 자체를 수행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프로디시라든지 ACL, 아이디어 같은 데서 정해준 그 샘플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샘플을 선정하고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일종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샘플 크기는 MUS 샘플링 테이블, 여기서는 AICP 오딕 가이드 샘플링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프로디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엑셀을 사용한다든지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테이블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먼저 수작업으로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하겠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변수에 대한 그 개념에 따라서 샘플 크기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 금액, 파퓰레이션 달러 밸류의 약자인 PV를 했고요. 요걸 94613-132, 요건 임의 숫자입니다. 예, 94613-131이라고 하고, 허용 왜곡 표시를 예를 들어서 tolerable misstatement, 프로디스에서는 tolerable error라고 표현드렸죠. 이 tolerable misstatement, TM, 약자는 TM이고요. 자, 이거는 300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오차율은 expected population exception rate, 요거는 EM이라고 이제 약자를 하겠고요. 요 300만의 10%인 30만으로 이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fidence level, 신뢰도는 95%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모니터링 유닛 샘플링의 confidence factor를 어떻게 정하냐면, 요건 이제 이 정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 오차율이 30만이고 tolerable misstatement, 허용 왜곡 표시가 300만이기 때문에 그 30만 나누기 300만을 하게 되면은 0.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 유닛 샘플링의 컨피던스 팩터가 3.68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3.68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이제 AICP 샘플링 가이드에 나오는 테이블인데요. 95%, 신뢰도 95%, 그 다음에 요 아까 0.10, 요 가로 세로 조합을 딱 때리면은 3.68이 나옵니다. 요 3.68이 보신 바와 같이 MUS 컨피던스 팩터가 나오고요. 이 3.68에 아까 모집단의 장부 금액 94613-131 나누기 tolerable misstatement, 허용 왜곡 표시를 이렇게 나누면은 즉 3.68 곱하기 94613-131 나누기 300만 하게 되면은 116.05가 되고, 이걸 라운드를 하게 되면은 반올림 하게 되면은 11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16개의 샘플을 구하는데 결국은 요거를 모집단 94613-131을 샘플 크기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인터벌 간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15630이 그 간격 인터벌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만약에 프로디스에서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디스에서 인터벌을 구하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예제 파일인 샘플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메뉴에 모니터리 유닛 플랜에 플랜 익스트랙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컬럼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이용할 때는 체크박스를 이용하는데, 이무의 숫자를 입력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숫자가 얼마 되어 있냐면은 94, 613, 131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94, 613, 131, 94, 613, 131 누르고요.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컴피턴스 레벨은 95, 95를 그대로 놔두고요. 퍼센티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를 그대로 놔두고요. 네, 어마운트는 톨러러블 에러는 300만, 3000, 000. 그 다음에 익스펙티드 에러는 300, 000, 300, 000.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approximate sample size 116개가 나오고요. 샘플링 인터벌이 816.33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 결과 비교를 해보면 116은 똑같은데요. 815630은